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정승아 과장입니다. 본 설명회는 선생님들께서 21년 비주크를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사업 내용, 비주쿨 주요 프로그램, 사업비 관리 기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체를 시청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선생님들을 위해 타임라인을 구성해 두었으니 하단의 더보기를 통해 필요하신 부분을 골라 시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청소년 비주쿨 지원 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시작한 비주쿨은 학교에서 비즈니스를 배운다는 의미로 20년간 4,278개교 220만 명에게 기업가 정신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비주쿨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들은 도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적성을 찾아 진로를 발견하는 등 교육 이상의 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가 하는 생각, 행동 등을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며 또한 이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며 스스로 성장하여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도록 합니다. 2021년에는 전국 424개 학교 및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일반과 거점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거점 비주클은 지역의 일반 비주클을 관리하고 지원하며 지역별 프로그램인 캠프, 경진대회, 지역 네트워킹 등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주클 운영에 궁금하거나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며 비주클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 간담회,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통해 학교와 학교 간의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올해는 총 28개의 거점 비주쿨이 있으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거점 비주쿨은 지역별, 학교급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으니 꼭 많은 활용과 함께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수 거점 비주쿨은 전국의 특수학교의 기업가 정신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며 초등 거점 비주쿨은 대구 동도초등학교는 남북언형, 운정초등학교는 중부 북부 지역 초등학교의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청소년 비주쿨 사업 운영 시 다음의 4가지는 필수로 운영 및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론 교육은 연간 17차시, 학교 밖 센터는 연간 5차시 이상 편성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학교는 전교생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교재 활용 교육은 교과, 비교과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초부터 가다듬을 수 있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교육 교재는 K스타트업 자료실에 있는 비즈쿨 기본 교재를 활용하시면 되며 4월 말까지 각 학교별로 20권 내외 교재를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험활동입니다. 비즈쿨 체험활동은 연간 6회 이상 운영하셔야 합니다. 체험활동 구분은 운영 주체별로 나뉘며 먼저 지방청, 전담기관, 거점 비즈쿨 프로그램 중 3회 이상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각 1회씩 3회가 아닌 거점 비즈쿨 프로그램 3회만으로 구성하셔도 되고 또는 전담기관 2회, 지방청 1회 등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3회 이상 참여하시면 됩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현재 전국 192개가 운영 중이며 메이커스페이스 견학 등을 통한 메이커 창작 체험활동 1회 이상 실시하셔야 합니다. 학교별로 자유롭게 메이커스페이스를 찾아가셔도 되고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비스쿨 대상 프로그램을 5월 초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학교 대내외, 지역 행사 참여 등 자유롭게 2회 이상 운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창업 동아리입니다. 비즈쿨 운영학교는 창업 동아리를 2개 이상, 거점은 4개 이상 구성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고 동아리 목표 및 주제에는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동아리 유형은 일반형, 캐시클래스, 기술형, 혁신형으로 나뉘며 일반형 동아리는 자율 주제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하여 기업가 정신 함양 활동을 수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캐시클래스는 모의 창업 자금을 직접 지원하여 사회, 경제, 문화, 트렌드 분석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실전적으로 자금 활용 실습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기술형 창업 동아리는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구체화하거나 상품화하는 동아리이며, 혁신형 창업 동아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구체화하거나 상품화하는 동아리입니다. 다음은 직무 연수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비스쿨을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온 오프라인 직무 연수를 제공해 드립니다. 온라인 직무 연수는 4월 중 수강 방법에 대해 안내가 나갈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상시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연수 과정은 초, 중, 고별로 교과목과 연계하여 기업가 정신을 교육할 수 있는 융합교육법과 창업 동아리 운영 노하우 두 가지 과정이 있으며, 각 15차시 1학점 인정 과정입니다. 오프라인 직무 연수는 7월 말 학교별 우수 사례, 기업가 정신 교수법 공유 등을 연수할 예정이나 코로나19 확산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주쿨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곽기라 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에 과연 어떤 비주쿨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에도 정말 다양한 비주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이 많은 프로그램을 거시적 관점에서 쉽게 파악하기 위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파악해 보시면 보다 쉽게 머릿속에 흐름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를 살펴보면 총 4개 주체가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바로 전국의 각 학교, 창업진흥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학교가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측 운영 확정 존에는 운영 주체가 각 학교가 있고 창업진흥원이 있죠. 이 두 주체는 운영 계획이 확정된 주체입니다. 네, 그래서 두 주체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각 학교에서는 교재 활용교육, 창업 동아리, 메이커스페이스 견학 프로그램,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을 각 학교가 제출해 주신 계획에 따라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체인 창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묶어서 본다면 전자상거래 실전 창업교육, 초, 중, 고, 특수 글로벌, 새싹 캠프, 4차 산업 분야 창업교육, 교사 직무연수, 청소년 비주쿨 페스티벌로 유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을 보시면 신규 기획존이 있죠. 여기에는 지방청과 거점학교가 있는 걸 볼 수 있으신데요. 신규 기획존이라는 의미는 메이커스페이스 연계 체험 프로그램, 지방청 특화 프로그램, 지역 거점학교 주관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 두 개 주체가 협의해서 지역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기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역별로 거점학교 선생님들과 지방청 담당자분들끼리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최종 계획이 나오면 각 지역별로 담당 거점학교가 개별적으로 운영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학사 운영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비주쿨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파악해 나가시면 편하시고요. 그 운영 주체는 각 학교, 창업진흥원, 지방청, 거점학교가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 올 한 해 동안 운영될 프로그램들을 운영 주체별로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표는 저희 창업진흥원이 지난 4월 9일에 금요일 오후쯤에 학교별 책임자분들께 메일을 통해 공유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개요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언제 어떤 규모로 프로그램이 개최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별로 분류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 학교는 계획을 세우신 대로 교재 활용교육, 창업 동아리, 메이커스페이스, 견학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각 학교별 특화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의가 많으신 부분이 바로 메이커스페이스 견학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이 메이커스페이스를 어디에서 찾느냐를 여쭤보십니다. 찾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네이버에서 메이크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국의 모든 메이커스페이스 정보를 찾을 수 있으십니다. 인근의 스페이스 정보를 열람해 보시고 기호에 맞는 곳을 컨택하셔서 조건을 확인하신 뒤에 견학을 통해 체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체험활동과 직무연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활동부터 순차적으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창업교육은 해당 분야 전문 기업인 NHN 고도에서 직접 교육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일반 강좌형 교육부터 방문형 교육, 그리고 중장기 프로젝트형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은 찾아가는 체험 교육입니다. 요즘 찾아가는 체험 교육이라는 용어로 여기저기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서 다소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창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체험 교육은 학교급별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안해드리고 학교가 선택해 주시면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구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다음은 K방역 키트 체험 교육입니다. 창업진흥원이 각 학교별로 10개 내외의 방역 체험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내용물은 손소독제나 마스크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키트입니다. 교육용 영상도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새싹 캠프입니다. 새싹 캠프라는 것은 학교급별로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창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전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캠프형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캠프 형태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운영하되 롱텀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작년 기준으로 약 120에서 180시간 정도 운영이 되었사오니 학사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 분야 창업 교육입니다. 이는 SK와 함께 앱 개발 교육을 해보는 것인데요. 역시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다만 비주쿨 학생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전국 모든 학생들이 참가 대상이기 때문에 다소 높은 경쟁률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자상거래 모의창업 경진대회입니다. 앞전에 전자상거래 창업교육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연장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그 성과를 대회 형태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비주쿨 페스티벌입니다. 비주쿨 페스티벌은 한 해의 성과를 총망라하고 약 10개가 넘는 각종 결선 대회를 진행하는 우리나라 청소년 창업 분야 행사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미정입니다만 대략 11월 1주차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사 직무연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좌를 이수하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특히 여름방학 때 학교급별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점 학교 간 오프라인 교사 직무연수도 이어서 준비해드릴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방청과 거점 학교가 주체가 되어 운영될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현재는 대주제만 나온 상태이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양 주체 간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행사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전에는 프로그램별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프로그램별 필수 구분 여부, 운영 횟수, 운영 규모, 각 학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 월별 운영 일정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필수라는 것은 올해에 비주쿨 사업을 하시면서 각 학교가 반드시 해 주셔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학생들의 교육 수준 및 여건을 감안하셔서 나열되어 있는 선택 교육을 기업껏 소화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11번 슬라이드부터 16번 슬라이드까지는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체험 교육을 프로그램을 보다 상세히 작성한 내용입니다. 각 파일은 추후 메일 등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체험활동 리스트는 저희 창업진흥원이 4월 9일 금요일쯤에 학교별 책임자분들께 보내드렸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니 서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 이희경 주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업비 관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편람을 같이 보면서 영상을 들어주시면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비주쿨 사업에 대한 사업비 총괄표이며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접비는 총 사업비의 70% 이상 편성 가능하며 방과 후 교환수당, 교구 기자재 구입비, 창의적 체험활동비, 특수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총 사업비는 일반 비주쿨 20만원, 거점 비주쿨 33만원인 정산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방과 후 교원수당은 시간당 최대 5만원, 학교박센터는 편성 불가하며 교구 기자재 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내로 편성 가능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거점 비주쿨만 편성 가능하며 총 사업비의 30% 이상 의무 편성하셔야 합니다.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30% 미만으로 편성 가능하며 여비,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일반 수용비, 업무지원수당, 책임자 지원수당,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거점 비주쿨만 편성 가능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정산할 때 환수 사례나 지적 사항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어서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 비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과 후 교환수당입니다. 비주쿨 운영학교 소속 교사가 정규 시간 외에 비주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시간당 최대 5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교구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비주쿨 교재 활용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위해 서적을 구입하거나 동아리 물품 중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해 주시고 PC, 노트북 등 개인 물품으로 취급 가능한 기기는 구매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비의 기자재 임차비 명목으로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는 기자재 단가 50만원 미만 제한이 사라졌지만 10% 구매 비율은 잘 지켜주시고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완성품 3D 프린터, 드론은 교구 기자재로 봐주시고 학생들이 3D 프린터나 드론을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비로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완성품인지 조립형인지만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체험활동비입니다. 교재 활용 교육, 체험활동, 동아리 운영할 때 쓰이는 예산으로 몇 가지 유의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을 통해 우승한 학생들에게 주는 상금이나 상품권이 인당 25만원을 초과 수여할 경우 원천 징수세액 4.4%를 제외하여야 하고 단순 행사 진행을 위해 상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때 인당 5만원 초과 수여할 경우 원천 징수세액 22%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상금은 원천세만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고 상품권이나 상품은 원천세만큼 학생에게 받아서 그 금액만큼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강사료, 평가수당, 자문료의 경우 소속 학교 내부 직원과 내부 교사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네 번째 거점 비주쿨만 편성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입니다. 비주쿨 운영 편람 5페이지 거점 비주쿨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의무 편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간접비의 여비 부분입니다. 비주쿨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인력의 하나여 국내외 출장 여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와 숙박비 기준은 운영 편람 내 69페이지, 70페이지 국내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행사를 개최하면서 숙박비와 식비를 창의적 체험활동비로 집행할 경우 해당 행사에 참가한 담당 교사는 여비는 중복 계상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이식, 아침, 점심만 창의적 체험활동비에 포함될 경우 하루 식비 2만원에서 3식을 나누어서 6,600원인 저녁 식비는 담당 교사 여비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훈련비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에 비주쿨 담당 교사가 참가할 경우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세 번째는 업무 추진비입니다. 업주비는 일반 비주쿨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이내, 거점 비주쿨은 5% 이내 편성 가능하며 비주쿨 사업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다가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1인당 3만원 이내로 계상하며 1회에 30만원 이상 지출 시 서명록과 회의록을 필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비주쿨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자료 인쇄, 우편 발송 시 드는 비용을 집행하시면 됩니다. 단 동아리 운영을 위한 소모품은 창의적 체험활동비에서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5번째는 업무 지원 수당입니다. 비주쿨 사업 행정실 담당자에게 지급 가능하며 총 사업비의 5% 이내 편성하고 학교는 최대 2명, 센터는 최대 1명, 그리고 1인당 월 3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6번째는 책임자 지원 수당입니다. 비주쿨 사업 총괄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에게 지급하며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지급 시 환수 대상이 됩니다. 총 사업비의 5% 이내 월 20만원, 1인당 월 1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업무 지원 수당과 책임자 지원 수당을 헷갈려 하시는데 행정실 담당자와 책임 교사분께 지급할 때 세목을 잘 보시고 구분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거점 비주쿨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은 보강 수업을 하는 외부 강사, 단기 계약직을 포함한 비주쿨 전담 운영 인력이며 인건비의 규모는 운영학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하고 내부 규정이 없다면 별도로 수립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사업비 집행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자재 구입 기준입니다. 운영편람 84페이지 별표 제6호를 보시면 비주쿨 교재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교재는 학교별로 배분해서 발송해드리고 현재 추가 신청 안내를 받고 있는데 추후 추가 구매 금액은 창의적 체험활동비로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비주쿨 사업에 맞는 교재를 구입할 경우 교구 기자재 구입비로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교구 기자재를 구입하실 때 불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솔 게임기, 보조 배터리 등은 사유를 확인한 후 비주쿨 사업 용도와 맞지 않다면 환수 조치가 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지원 수당과 책임자 지원 수당 한도 초과 부분입니다. 2020년도 비주쿨 정산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환수된 사례 중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지원 수당은 총 사업비의 5% 이내, 학교는 최대 2명, 센터는 1명, 1인당 월 3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책임자 지원 수당은 총 사업비의 5% 내에 월 20만원, 1인당 월 1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오니 행정실 담당자분과 담당 선생님 수당 지출 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비 집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이 영수증의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서 지적사항이 많았었는데요. 간이 영수증 인정 범위는 동아리 재료비로 사용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고 건별 3만원 이하, 연간 총 30만원, 최대 20건까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와 같은 테마파크, 놀이공원, 유희, 휴양시설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년도 정산 때 다수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외부 강사료 부분인데요. 외부 강사료, 평가, 자문수당의 경우에는 외부 강사에게만 지급이 가능하고 내부 직원은 불가능합니다. 내부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방과 후 교원수당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산 서류 사전 구비, 사업비 변경 신청 부분입니다. 사업이 끝난 후에 약 2달간 회계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운영편람 68페이지를 보시면 세부 비목별 집행 증빙 자료를 사전에 구비를 해주셔야 회계감사 때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마다 해당 서류들을 스캔해서 잘 보관만 해주시면 보다 수월한 비주쿨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초에 수정사업계획서 때는 예산서 부분에서 예산 변경이 필요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업사업통합관리 시스템 PMS를 통해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세목 간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세목 내에서 변동될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적 체험활동비 내에서 계획했던 금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업비 변경 신청 매뉴얼은 금일 설명회가 끝난 후 PPT 자료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업비 관리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업 운영 시 사업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운영 편람 또는 각 지역별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